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오명섭입니다. 이렇게 조명차퍼 백내장 수술 트레이닝 코스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드리고 발표할 기회를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직 엑스퍼트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 강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조명차퍼를 처음 사용하게 되면서 이제 백내장 경험을 해보고 이제 인시전부터 백내장 수술 순서대로 제가 조명차퍼를 사용했을 때 그 경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거는 주식회사 오큐라이트에서 제작한 아이비전 광원 장치를 사용하고 있고 광량은 30에서 40 정도 %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시인성을 좀 증가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50까지 올려서 쓰고 있고, 그리고 백내장에 쓰는 차퍼는 저는 처음에 스트레이트로 된 조명 차퍼를 주셨을 때 제가 그냥 그걸 바로 TV 뾰족해서 제가 갈아가지고 시스톤 만드는 니들 홀더로 바로 차퍼 모양으로 만들어서 처음 사용을 해보고 계속 회사에 그걸 보내드렸더니 지금까지 개발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몇 달 전에 나온 27게이지 아이차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시전부터 말씀드리면, 인시전은 각막의 절개창을 만드는 클리어 코니아 인시전이 있고, 그리고 림보스에 걸쳐서 만드는 림발 코니아 인시전이 있고, 그리고 이제 ICC나 ECC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스클레라 코니아 인시전이 있습니다. 대부분 선생님들께서 다 클리어 코니아 인시전으로 수술하고 계시듯이 저도 클리어 코니아 인시전으로 하고 있고, 클리어 코니아 인시전은 크게 그루브 없이 바로 싱글 플레인으로 들어가는 싱글 플레인 방법이 있고, 그루브를 수직으로 긋는데 400 마이크로미터보다 좀 작게 만든 셜로우 그루브로 만드는 윌리엄슨 인시전 방법이 있고, 마지막으로 그루브를 좀 깊게 400 마이크로미터 이상으로 만드는 랭걸만 인시전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싱글 플레인 말고는 2플레인 또는 3플레인으로 제작을 할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셜로우 그루브로 하고 있는 두 번째 방법으로 인시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케이스를 보시면 58세 남자 환자분이셨는데요. 핵성 백내장은 NS3 파지티브로 경화는 심하진 않지만 ACO가 가운데 시축을 가리고 있어서 불편했던 케이스입니다. 조명 차퍼를 이용해서 인시전을 만들려면 코니아 인시전을 메인 인시전을 먼저 만드시는 분도 있고 사이드 포트를 먼저 만드시는 분이 있는데, 조명 차퍼를 넣으려면 사이드 포트를 먼저 만들고 전방 유지를 위해서 OVD를 먼저 넣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조명 차퍼를 사이드 포트로 놓고 위치를 시키게 되면 이 안쪽에서 빛을 비추기 때문에 그루브를 만들면 기존 조명하에서 하면 그루브의 깊이가 잘 보이지가 않는데, 지금은 저희 좀 현미경 녹화 장치가 안 좋아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루브 위치 뎁스가 잘 보이고, 두 번째 플레인을 만들 때 각막 플레인에 평행하게 들어가는 위치까지 구별이 돼서 내가 투 플레인을 잘 만들고 있거나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고 CCC를 하기 전에 추가로 OVD를 넣으시면 되고요. 다음 또 인시전 만드는 케이스를 보시면 똑같이 사이드 포트를 만드는데, 아직까지 27게이지 차퍼는 기존 차퍼보다는 조금 두껍기 때문에 그 넓이를 조금 넓게 만들고 있고, OVD를 넣어서 전방을 유지하는, 이때는 조금 잘 보이시는데 보시면 그루브를 만들고 나면 안쪽 조명 때문에 뎁스가 50% 정도 두께인지 잘 보이고, 이제 들어갈 때 두 번째 플레인에 이제 평행하게 진행하는 것까지 시각적으로 잘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스텝 들어갈 때 포스테리어 스트로마하고 데스멘 멤브레인이 뾰족하게 틴팅되는 순간 뚫리는 것까지 기존 이제 현미경에서 잘 안 보이는 게 잘 보여서 내가 인시전을 3스텝으로 원하는 모양으로 잘 만들고 있다는 것을 시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스텝으로 CCC를 하게 되는데요. CCC는 시스톰을 이용하시는 선생님도 있고 푸셉으로 주로 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그냥 이제 수술 시스톰으로 만들어서 한 4분의 1이나 절반까지만 돌리고 나머지는 포셉으로 자꾸 빼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CCC를 잘 하시려면 잘 아시는 것처럼 산동이 충분히 되어 있어야 되고 OVD가 충분히 들어가서 안테리어 캡슐이 평행하게 유지되어서 프레셔가 일정하게 잘 유지되면 라디알 테어가 없이 잘 수술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백내장이 딱딱하거나 해서 레트로 일루미네이션이 되지 않아서 시각화가 안 되는 경우에 어려울 수가 있고, 협조 안 되는 환자의 경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조명 차퍼는 앞에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안쪽에서 직접 조명을
비춰주기 때문에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잘 되고, 그리고 환자가 막 눈을 니스타그무스가 있듯이 움직일 때도 조명 차퍼가 사이드 포트에서 눈을 지지해주고 있어서 좀 안정적으로 이제 눈을 지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레트로 일루미네이션이 안 될 때 이제 캡슐을 잘 보게 하는 방법은 기존의 트리판 블루나 ICG 다이를 이용해서 전랑을 염색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부산대 이종수 교수님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슬립빔이 달려있는 세극등 현미경을 사용하면 옆에서 비치는 빛으로 인해서 캡슐 플랩이 잘 보여서 딱딱한 백내장에서도 CCC를 잘 할 수 있다고 발표를 하였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슬립빔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사용할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망막 서전의 경우에는 그 망막 수술에 사용하는 이제 샹젤리제 레트로 일루미네이션을 쓰면 강한 빛이 뒤에서 앞으로 비춰주기 때문에 딱딱한 백내장에서도 캡슐을 잘 보고 CCC를 할 수 있다고 보고가 되었고, 가천대 남노웅 교수님 팀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직접 망막 수술에 사용하는 프로브를 사이드로 포트로 넣었을 때 캡슐 플랩이 잘 보여서 CCC를 잘 할 수 있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CCC 하는 이제 영상을 보시면 이 케이스에서는 이제 사이드 포트로 일루미네이션 차퍼를 넣고 옆에서 빛을 비추기 때문에 그 중간이랑 오른쪽까지는 시각화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방금 펑처하고 플랩을 접었을 때 이렇게 플랩이 접혀 있는 게 그 기존 그 현미경과 비슷하게 잘 관찰되는 것을 볼 수 있고, 플랩을 보이면 그렇게 이제 딱딱한 백내장에서도 그 염색을 하고 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은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 병원 현미경이 진짜 그 녹화 장치 성능이 안 좋은데도 이렇게 플랩이 잘 보일 정도로 나오는 걸 보시면 이게 생각보다 시각화가 좋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케이스가 좀 재밌었던 게 가끔씩 이제 학회에서도 보고되는데, 안테리어 캡슐이 더블 캡슐 양상으로 CCC를 한 바퀴를 뺐는데 또 캡슐이 남아있는 것처럼 생기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분명히 보시면 이게 플랩 마진이 이렇게 따라서 제가 분명히 여기까지 잘 제거한 것 같은데 그 사이드 포트로 보니까 여기에 또 플랩이 있어서 제가 시스템으로 바꿔서 이쪽을 잡고 다시 그래서 안전하게 할 수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이제 조명 차포로 직접 CCC 플랩을 잘 확인할 수 있어서 이렇게 플랩을 제거하였고, 그래서 저는 주로 시스템으로 열고 그 다음에 포셉으로 잡고 캡슐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케이스는 이제 NS3 파지티브인데 ACO가 스피리어 쪽에 좀 심했던 케이스였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이런 경우에 이제 서전 입장에서 봤을 때 정면에서 왼쪽 부분이 ACO가 심해서 기존 현미경 조명하에서는 ACO가 심하면 염색을 하지 않으면 이게 플랩이 ACO랑 겹쳐 보여서 플랩이 잘 구별되지 않는데, 조명 차퍼에서는 플랩 구별이 잘 돼서 처음부터 끝까지 CCC를 조명 차퍼 어시스트로 스스로 CCC를 진행하였고, 시스템으로 이제 절반 정도까지 올리고 나서 이제 플랩 이렇게 보시면 플랩이 이렇게 잘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이면 플랩 끝까지 와서 이 정도 왔을 때 이제 여기서는 ACO가 심해서 CCC 마진이 좀 잘 안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놓칠 걸 대비해서 이제 시스템으로 바꿔서 조명 차퍼 조명하에서 나머지 절반을 시스템으로 해서 당기면 쉽게 끝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 차퍼로 CCC 하실 때 조명 차퍼 옆쪽에 왔을 때는 이제 조명 차퍼하고 같이 있으면 공간이 부족해서 차퍼를 밖으로 빼서 각막 통해서 비춰도 훨씬 잘 보여서 이 부분에서는 CCC 할 때 차퍼를 빼고 마무리하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하이드로 다이섹션입니다. 하이드로 다이섹션은 캡슐과 뉴클리어스를 분리시키는 건데, BSS 다 아시는 것처럼 BSS가 통과하고 나면 남아있는 BSS를 키뉼라로 눌러서 남은 BS가 추가로 빠져나오면서 충분히 다이섹션을 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드로 다이섹션을 하면서 플루이드 BSS가 지나가는 경과를 보셔서 충분히 뉴클리어스 뒤쪽을 다 지나가는 것을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하이드로 다이섹션의 경우에도 조명 차퍼를 이용해서 하면 플루이드 지나가는 것도 볼 수 있고, 특히 하이드로 딜리니에이션 할 때 제가 전공의 선생님이나 펠로우 선생님 가르쳐주면 다이섹션을 어떻게 하는데 딜리니에이션은 뎁스 깊이를 조절을 못해서 엉뚱한 레벨에서 플루이드를 쏘아서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방금은 이렇게 눌렀을 때 이제 BSS가 지나가도 뒤로 눌러주시고, 딜리네이션을 하게 되면 이 뎁스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가 조명 차포로 지금 들어갔던 자리가 보이는 것 좀 잘 보여서 딜리네이션 하고 나면 이렇게 골든링 보이는 게 잘 보여서 초심자 선생님들께서 딜리네이션 뎁스 구별할 때 조명 차포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케이스 ACO가 심했던 케이스에서 방금 이렇게 플루이드가
BSS가 통과되는 게 보여서 쉽게 눌러서 하이드로 다이색을 마무리하고 딜리니에이션에 이렇게 들어간 깊이가 아주 잘 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페이코 이머시피케이션은 이제 앞에서 다 설명을 해주셔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크게 주로 하는 방법이 디바이드 앤 컨커, 처음에 십자로 만들고 4분의 1 조각씩 쪼개는 방법, 그리고 스탑 앤 차퍼, 절반을 쪼개고 나머지를 차핑으로 하는 방법, 그리고 그루브를 만들지 않고 처음부터 뉴클리어스를 물고 차핑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전공의 때 어시스트부터 펠로우 1년차 때까지 선생님들이 다 그 디바이드 앤 컨커나 스탑 앤 찹을 하셔서, 제가 2012년에 처음 펠로우 1년차를 할 때 고대 안암병원에서 그 스탑 앤 찹으로 33케이스를 하고 2013년에 안산으로 이제 왔습니다. 고대 안산병원에서 이제 아무도 가르쳐 주시는 분 없는데 혼자 그냥 페이코 찹을 시작해서 했었는데, 그때 이제 조명 차퍼가 있었으면 좀 더 쉽게 시작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페이코 찹 할 때 앞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주의해야 될 게, 충분히 뉴클리어스 홀딩을 하거나 아니면 앞에서 백큐을 안 쓰더라도 위치를 잘 잡고, 차퍼 하이드로 딜리니에이션이 되어 있으면 골든링 위치에 따라 엔도 뉴클리어스에 차퍼를 넣어서 두 개 이제 차퍼와 핸드피스 팁이 마주보게 힘을 가하면 되고, 하이드로 딜리니에이션이 안 됐다 그러면 이퀘이터에 잘 넣어서 두 기구를 마주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 중 하나가, 차퍼가 캡슐 위쪽으로 들어가면 조뉴라이시스와 라디알 티어 같은 캡슐 손상을 줄 수 있는데요. 제가 2014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전공의 선생님이나 펠로우 1년차 선생님 수술 백을 보면서 정말 차퍼가 이 캡슐 위로 들어가서 조뉴를 찢는 걸 딱 2번을 빼보면서 제 눈앞에서 이게 생기는데 멈추지를 못해서, 그걸 봐서 이제 조명 차퍼가 있으면 이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기존에 사용했던 차퍼는 미나미 훅처럼 길게 생긴 거에 좀 변형인 창차퍼라고 이렇게 길게 휘어진 차퍼를 사용하고, 저희 병원에는 이제 낙엽이라고 부르는 도쿠다 차퍼와 나가하라 차퍼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가하라 차퍼를 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큐라이트에 스트레이트 조명을 줬을 때도 나가하라 차퍼 모양 비슷하게 만들어서 척추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스컬프팅을 할 때는 깊이가 잘 안 보이는데, 이때는 이제 레트로 일루미네이션 조명이나 사이드 조명 차포가 있을 때는 깊이가 잘 보여서 안전하게 쪼갤 수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이제 NS3 포지티브로 이제 경화는 별로 심하지 않았던 경우인데, 이제 페이코 찹하는 거 동영상 편집 없이 처음부터 보시면, 오른쪽은 기존 이제 백내장 기존 마이크로 현미경으로 이제 페이코 찹으로 수술하고, 저는 주로 한 번 쪼개고 나면 렌즈를 돌리지 않고 30도에서 45도 정도 차포를 넣어서 한 번 더 쪼개고, 또 반대쪽에 돌려서,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을 쪼개고 나면 한 4분의 1 정도 없어진 공간이 나오면 보통 그때 돌려서 합니다. 그리고 백내장이 매우 심한 경우에는 처음 쪼개고 돌려서 하고 있고, 보시면 이게 기존의 장비가 차이가, 이 왼쪽이 조명 차퍼를 쓰고 저희 병원에 좀 상태가 안 좋은 그 동영상 영상 장치로 녹화를 하는 거고, 오른쪽은 최신 그 라이카 그 데모를 해서 수술 현미경 녹화하면 정말 이미지 퀄리티가 오른쪽이 훨씬 좋은데도 안쪽 시인성은 조명 차퍼가 더 잘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NS3 포지티브니까 좀 약해서 단단하지 않아서 잘 되지 않나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두 번째 다음 케이스는 69세 남자 환자분이고요. 그 NS4 포지티브의 핵성 백내장이 있었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제 좋은 현미경으로 빌리면 조명 차퍼가 같은 밝기에서도 이렇게 잘 보이는 게 실제 수술방 상황이 이렇게 잘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뉴클리어스를 홀딩을 하고 차퍼를 이퀘이터 뒤로 놓으면 앞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조명 차퍼의 방향이 보이고, 그럼 마주보게 해서 좀 질긴 형태 타입이어서 NS4 포지티브의 질긴 걸 이렇게 쪼개고, 그러면 보통 저는 돌리지 않고 물고 왼쪽이나 오른쪽에 이퀘이터로 조명 차퍼를 넣어서 나머지를 쪼개는 형태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동영상 편집 없이 처음부터 페이코 하는 걸 보시면 조명 차퍼가 차퍼로서의 기능을 잘 볼 수 있는 게, 제가 원하는 위치에 그 이퀘이터까지 차퍼 들어가는 것도 좋고, 조각이 딱딱할 때 차퍼로 같이 비비면서 제거를 하고, 그리고 뉴클리어스 돌리고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고 가운데로 공간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쉽게 차퍼로 쪼개서 페이코 찹으로 수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실제 조명 차퍼를 쓰면 이 정도 밝기로 잘 보이고, 그리고 포스테리어 캡슐이
잘 보이기 때문에 PC 럽처 좀 위험도 없는 것 같고, 이제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이런 식으로 뉴클리어스나 핸드피스의 조명 차퍼가 가려지면 순간적으로 어두워져서 조금 어시스트 선생님이 그때 불안해 하는데 그 상황을 익숙해 하면 좀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NS6 포지티브로 심했던 케이스 한다는데 이 경우는 조금 편집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중간에 뉴클리어스를 물고 워낙 딱딱해서 이퀘이터까지 조금 넣기는 힘들지만 넣고 나면 이렇게 조명 방향이 보이면 마주보게 해서 NS6 포지티브로 딱딱한 경우에도 이렇게 조명 차퍼만으로 잘 쪼개지고, 딱딱한 경우에는 저는 조금 돌려서 나머지 4분의 1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4분의 1을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딱딱해서 페이크를 많이 써야 되는데도 조명 차퍼로 옆에서 조각을 내거나 비벼서 조각을 더 작게 내기 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이 잘 제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이제 아무래도 그래도 좀 딱딱해서 조금 시간이 걸려서 그 편집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물고 공간이 생기면 물고 나왔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차퍼가 뒤로 들어가면 앞에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포스테리어 캡슐에서 빛이 핸드피스 팁 쪽으로 비치는 이런 식으로 보이면 안심하고, 포스테리어 캡슐이 거기보다 뒤에 있다는 게 보여서 안심하고 페이크를 밟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각을 제거하고 나머지는 차퍼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콜텍스 리무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콜텍스 리무버 할 때는 주의하셔야 될 게 INA 팁이 뉴클리어스 그 캡슐 쪽이 아니고 엔도세리움 쪽으로 하게 되면 데스메 테어를 만들거나 각막에 손상을 줄 수가 있고, 또 팁이 아래쪽으로 했을 때 PC 럽처를 만들 수 있어서 깊이 위치를 잘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특히 조명 차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폴리싱을 잘 할 수 있는데, 이게 남동훈 교수님 발표했던 논문을 보시면 여기 D 사진을 보시면 이제 난 INA를 엄청 잘했다고 해서 안테리어 캡슐이 너무 깨끗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기존 현미경 불을 끄고 조명 차퍼로 보시면 이렇게 캡슐에 렌즈 에피세리움이 많이 남은 게 보여서 이때 추가로 안테리어 폴리싱을 해줘야지 깨끗이 된다는 것을 이제 논문을 발표하셨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 논문에서 포스테리어 캡슐에 남아있는 콜텍스는 에파토시스가 생겨서 나중에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특히 안테리어 캡슐은 저미널 셀이어서 안테리어 캡슐에 폴리싱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안테리어 캡슐 파이모시스나 PCO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안테리어 캡슐 위주로 좀 신경을 써서 폴리싱을 하고 있습니다. 콜텍스 리무버 할 때도 사이드 포트로 이제 원하는 위치에 콜텍스를 빛을 비추면서 콜텍스를 물고 가운데 와서 맥스로 밟으면서 제거를 하고, 저는 그 콜텍스를 물을 때 접선 방향으로 INA-팁 구멍이 왔다 갔게 하면서 접선 방향으로 움직여서 콜텍스가 물리면 가운데에서 맥스로 밟아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포스테리어 캡슐 보시면 이게 콜텍스가 파이버는 없는데도 이게 많이 하얗게 남은 걸 볼 수 있고, 안테리어 캡슐 보시면 폴리싱을 안 했을 때 하얀 게 많이 남아서 열심히 안테리어 캡슐 폴리싱을 하면 투명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조명 차퍼를 사용하면 안테리어 캡슐 폴리싱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좀 더 이제 좋은 현미경에서 수술을 했었을 텐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접선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콜텍스를 물어서 제거하고, 여기 조명에 비칠 때마다 보시면 안테리어 캡슐에 신경이 쓰일 정도로 하얀 게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파이버 남은 거는 접선 방향으로 움직여서 물리고 나면 앞으로 끌고 나와서 맥스를 밟아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명 차퍼를 쓰면서 이제 콜텍스 제거는 포스테리어 캡슐을 보다는 안테리어 캡슐에 이제 신경을 써서 하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하얗게 있던 게 계속 안테리어 폴리싱을 하고 나면 이제 점점 투명해져서 여기 안 했던 쪽과 했던 쪽에 차이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OL 임플란테이션은 뭐 워낙 시간이 짧게 걸리기 때문에 그냥 기존 현미경으로도 할 수 있는데 조명 차퍼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이제 지원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아이엔스를 삽입했던 케이스인데요. 아이엔스의 경우는 스크류 타입이어서 조명 차퍼를 들고 스크류 타입까지 돌리려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서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사이에 조명 차퍼를 끼고 왼손으로 인젝터를 잡고 오른쪽으로 손으로 지금 스크류를 돌리고 있습니다. 조명 차퍼로 하면 캡슐이 잘 보여서 서커스로 안 들어가게 할 수가 있고,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 녹화 영상이 좀 어둡게 보이지만 캡슐이 잘 보여서 IOL을 넣고 나면 오른손 신스키로 IOL을 돌려서 원하는 위치로
넣는 것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거는 다른 회사에서 나온 이제 그 푸시 타입 IOL의 경우에는 조명 차포로 위치를 하고 이게 조금 하이드로포빅인데 엄청 땅땅해서 잘 안 나오는 거에서 시간이 걸리는 타입인데요. 이 경우에 왼손으로 조명 차포를 잡고 오른손으로 IOL 푸시 타입으로 넣는 경우에는 쉽게 넣을 수가 있고 이 렌즈 자체가 나오는데 오래 걸리는 렌즈여서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신스키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조명 차포로 직접 IOL을 비추면서 캡슐 위치를 하고 확인을 하고 IOL을 인더백으로 쉽게 넣을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케이스에서 수처를 하고 있습니다. 엔도살마이티스의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수처하는 경우에도 조명 차포로 좀 비추면 이제 저희가 코니아 수처는 90% 뎁스로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 뎁스가 좀 더 잘 보여서 편하게 할 수가 있고 옆에 그냥 차포 광대 앞쪽에 올려놓고 이제 수처도 할 수 있습니다. OVD 리무버의 경우에도 차포를 하면 이제 저는 이제 IOL 뒤쪽에 있는 힐론까지 다 제거를 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IOL 뒤쪽에 들어간 힐론도 잘 제거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제 마무리 수처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렇게 많은 케이스를 해보진 않았지만 조명 차포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백내장 스텝을 조명 차포만으로도 해봐서 모든 단계에서 조명 차포만으로 수술할 수 있는 것 같고 각각 단계에서 장점이 있고 굳이 장점이 좀 적은 걸 따지라고 하면 OVD 제거 때는 콜텍스가 이미 앞에서 다 제거가 잘 돼가지고 그때 빼고는 모든 상황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요일이 하루 종일 수술하는 날인데 어제 조명 차포의 장점을 느낀 게 어제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솔직히 기존 조명 수술에도 익숙해져 있고 조명 차포도 하면 금방 익숙해져서 다 좋다는 건 알고 있고 환자가 편하다는 걸 알겠는데 제가 설문조사를 안 해서 환자가 편하시겠지 생각을 하고 조명 차포를 쓰는데 어제 50대 남자분이셨는데 폐쇄공포증이 있는 환자였어요. 근데 저희가 히스토리를 놓쳐가지고 폐쇄공포증이 있는지 환자도 얘기 안 하고 저희도 모르고 저희 양안 수술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제 조명 차포 개수는 정해져 있으니까 왼쪽 눈을 먼저 수술하려고 왼쪽 눈은 처음부터 끝까지 조명 차포로 다 수술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시전 사이드 포트 만들고 인시전부터 다 조명 차포로 하니까 그냥 수술이 다 끝나서 별일 없지 생각을 하고 오른쪽 눈을 시작하는데 이제 조명 차포가 없어서 기존 조명을 하기 위해서 불을 켜고 인시전을 만드는 순간 환자가 그 공포 발작을 해가지고 포를 뜯고 막 일어나서 숨을 못 쉬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인시전 닫고 힐론 제거만 하고 수술을 중단을 하고 물어봤더니 자기 폐쇄공포증이 있다고 해서 그 앞에서 그 여자 환자분이 말하신 것처럼 정말 그 강한 빛이 들어왔을 때 그 고통이 아마 폐쇄공포증의 그 공포를 더 유발해서 된 것 같고 그나마 어제 조명 차포로 왼쪽 눈을 먼저 해서 한쪽 눈이라도 수술을 한 것 같고 반대쪽은 조명 차포로 하거나 전신 마취로 아마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